저는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776년은 아담 스미스가 자본론을 발간한 해입니다. 이 이후에 자본주의는 태동했고 그리고 아주 급속도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 패러다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전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고전 자본주의가 이제는 풍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수종 자본주의가 이제 그 대두를 하죠. 그 이후 이 수종 자본주의가 한 40년 정도 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기본 패러다임으로 그 역할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계기로 해서 정부는 그 물가만 책임져라. 나머지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라.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지난 한 40년간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새로이 형성을 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이번 2008년 이후에 글로벌 위기로 해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이제는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과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는 경제 위기를 반복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와서 이제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이행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금융 측면에서는요. 그동안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산업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했고 이 결과 금융과 실무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이 금융회사의 사회적인 책임이 소홀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시장 규율을 중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 만능입니다. 그래서 대처 레이건의 자유시장 정책을 이제 그걸 이후에 상당한 이런 성과를 거둡니다. 이 시기에 성과도 대단했던 건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을 아주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시장 경제가 급속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공산국가가 모두 자본주의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사회 양극화와 경제 위기 반복이라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하게 됐는데 그 새로운 자본주의 모색은 시장과 정부가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데 앞으로 초점이 두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금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도 이제는 이 신자유주의가 금융 불안정을 확대하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됐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월스트리트 오키파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뢰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서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왔었죠.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제 끊임없이 세계에 이제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확장에 의한 시장과 산업의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부채를 다 초래를 합니다. 결국은 경제 위기는 과부채로부터 출발하죠. 1997년 한국의 IMF 위기는 기업 부문의 과부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가계 부문의 과부채,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는 정부 부문의 과부채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생기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동안 과부채에 의해서 근년에 문제가 생긴 국가들입니다. 이 과다부채는 결국은 버블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붕괴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이게 그동안 저희가 보아왔던 이런 세계적인 위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도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서도 그동안은 최대한의 시장 자율성이 국제적으로 풍미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질서와 규율을 전제로 한 시장 자율성으로 이제 전환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해서 이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강조가 전에보다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보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금융시장에서 변화가 앞으로 있게 될